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대, 지명, 수락 이 절차, 이것은 비단 국민의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비단 여의도의 정치 문화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앞날을 좌우하고 국가의 명운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그러한 변곡점 하나를 넘어가고 있는 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소위는 이른바 세대교체의 폭풍이 여의도에 몰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여당, 야당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일단 야당 쪽을 볼까요? 그렇지 않아도 이 86세대들, 처음에는 386이라고 명명을 했었지요. 나이가 30대, 그리고 60년대생, 그리고 80년대 학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386이 486이 되고 486이 이제 586이 되고 이제 686이 되는 이 86 사이비 운동권, 이 사람들이 유치장 구경 잠깐 하고 왔다는 그 훈장을 이마에 붙이고 지금 지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꽃자리를 독차지해 왔습니까? 그러면서 나라는 그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기 일쑤였지요. 내로남불의 화상이요 상징 같은 존재들, 이 존재들을 몰아내는 것, 그것은 세대교체인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당에서도 그러한 염원과 추동 동력이 이제 움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선수를 치고 나가는 것은 역시 국민의힘이 아닌가. 이제 이러한 그 표본 같은 이벤트를 보여준 것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폭설이 내린다. 지금 호남 쪽을 비롯해 가지고 서해안 지방에 엄청난 눈이 오고 있어서 거기에 이런저런 피해가 발생할까 걱정도 되고, 거기에 지금 염려가 많으신 분들께는 이런 비유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그러나 그 상징적인 비유로 지금 일기변화, 이 혹한 속에서 빚어지는 그러한 폭설에 지금 여의도 상황 비유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60년대생 사이비 운동권이 일거에 퇴진하는 그런 일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구속 수감으로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촉발이 됐다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드디어 70년대 신진 세력이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30대 당대표로 이런 시도를 했었으나 이준석 세대교체,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준석 본인은 본인이 당대표로 있으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고 지방선거에서 이겼고 두 차례의 선거에서 이긴 당대표가 쫓겨나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졌다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으로 대변되는 세피의 수혈, 세대교체, 이것은 실패를 했는데, 아마도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준석 똑바로 봐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것이 진짜 세대교체인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어제 오후 5시에 법무부 청사에서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퇴임사, 이것은 아마 한동훈 장관이,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지, 며칠 몇 밤을 고뇌하면서 길지 않은 A4 용지로 한 3분의 1 정도 길이밖에 안 되는 이 퇴임사를 다듬고 또 다듬어 썼기 때문에, 이것은 한동훈 장관이 출퇴근길에 기회달 앞에서 서가지고 몇 마디 하거나 또는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 또는 청문회 등등에서 했던 발언들,
그 촉발된 야당 의원들에게 반격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인 겁니다. 그런 발언들은 다 즉흥적인 발언일 때가 많지만, 지금부터 제가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 한동훈 장관의 퇴임사는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취임사, 그것에 다름 아니다라는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그래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여러분과 곱씹으면서 음미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든 생각이 다 농축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었던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다. 시민, 그러면 우리는 도시에 사는 사람, 그게 시민이구나. 그러면은 농어촌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산간 벽지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섬에 사는 사람들은 뭐 제외한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자유민주주의가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생성된 개념으로서의 시민, 그 얘기를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 시티즌, 이 말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이성적인 그러한 공화국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자유민주공화국에서의 그 공화국의 구성원이 바로 시민인 것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운명 공동체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권리는 물론 이래니와 의무를 가지는, 여기에서 이 의무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말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의무. 그리고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참정권을 가진 그런 사람을 시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발성과 보편성과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민들은 좌파 세력들이 말하는 민중하고 완전히 전혀 반대의 개념이 시민인 겁니다. 민중의 반대쪽에는 시민이 있습니다. 대중의 반대쪽에도 시민이 있습니다. 백성, 봉건주의적 개념에서의 백성, 신민, 그 반대에도 시민이 있습니다. 각성된 국가 구성원, 물론 요만한 일만 생기면 국가 보고 보상하라, 변상하라, 책임져라, 국가 때문이야 라고 울부짖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먼저 책임을 다하는, 의무를 다하는 시민의식이 살아있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라고 할 때의 그 시민, 그것을 말합니다. 미국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구별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는 분들 중에는 영주권자로 오래 사시다가 나중에 시민권자가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영주권자는 그 땅에 집을 짓고 돈을 벌고 살 수 있는 권을 간 사람이 영주권자이고, 자기 손으로 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고 참정권을 가진 사람을 시민권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보통 사람,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었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뭐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 이 슬로건으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시민, 그것도 동료 시민과 함께 가겠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한동훈 장관이 내놓은 것은 국민을 사랑하라,
그것으로 승화 발전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사람이 먼저다 였다면 한동훈은 국민을 사랑하라. 그 국민은 나에게 있어서는 동료 시민들인 것이다. 그 동료 시민들 중에 내가 첫 번째로 관심 갖는 것은 서민과 약자다. 그 문장을 보면은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검사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서민과 약자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과거. 그렇게 해왔다는 뜻입니다. 이미. 한동훈 장관이 압구정동의 현대고등학교 나온 대표적인 파락권 출신이고 금수저 출신이고 무슨 얘기를 해도 상관없는데 한동훈 장관 본인은 한동훈 장관의 고등학교 동기들, 대학교 동창들, 초중고등학교 때의 그 깨복쟁이 친구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학창시절부터 항상 반에서 소외된 친구들을 살피는 친구였다. 집에 놀러 오면은 항상 가진 것을 베풀 줄 알았고, 그 다음에 그 동네에 거의 처지가 비슷한 친구들하고 밥을 먹으러 가면 항상 먼저 호주 문을 열어서 밥값을 내고, 그런 얘기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그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디폴트라는 말을 쓰지요. 기본적인 조건. 서민과 약자를 위한 그 편에 서겠다. 그러면서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겠다. 국민의힘의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구원투수요, 9회 말에 지명 대타자로 나와서 홈런을 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나라의 미래. 집권 여당이 성공하는 것은 곧 나라가 성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라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나라의 미래를 대비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 내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내가 법무장관 시절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1대1로 대응하고 반박하고 했던 그런 차원을 나는 이제 떠난다. 그건 이제 졸업 끝.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나라의 미래에 대비하는 일이고, 국민의힘의 정책을 개발해서 선거 때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 준비를 하고, 그런 차원인 것이지 매일같이 여의도에서 여의도 문법 그것에 따라서 매일같이 민주당하고 아웅다웅 싸우고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다. 내가 동료 시민들과 해야 될 일은 국가라고 하는 운명 공동체에서 함께 일해 나갈 이 동료 시민들과 해야 될 일을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뭘 하든 그 일을 마칠 때 제가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위공직자가 자기 직책을 맡으면서 취임사를 얘기하면서 내가 떠날 때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서 그런 말을 듣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이임사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취임사를 했을 때의 말과 비슷한 말을 남길 수 있어서 좋다. 내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가서 취임사를 한다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떠나면서 그게 4월까지 될지 그 이후까지 될지 어찌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떠날 때도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는 것, 취임사가 이임사와 똑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나는 초심을 잃어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검사일 때도 그러했고 법무부 장관 때도 그러했고, 그래서 그때 취임사와 이임사가 똑같은 것처럼
내가 지금 맡게 되는 비대위원장 자리도 지금 하는 취임사와 떠날 때의 이임사가 똑같을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한테 다짐한다. 그것은 자신의 임기와 임무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똑같으려면은 개인적인 정략적인 이득을 쫓지 않아야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정치 구단들의 말에 휩쓸지 않아야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한동훈과 이재명의 목숨 건談判. 해피가이 님이 주신 말입니다. 하루하루 말이 바뀌는 찢과 천지 차이야. 로즈레이 님. 보통 9회 말 투아웃 얘기하는데 투 스트라이크까지 얘기. 이건 기가 막힌 것이다.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을 얘기한 것이다. 은빈님. 추미애가 큰일 했다. 최상용님. 오늘날에 한동훈을 키워낸 것은 추미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저도 여기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대권주자를 만든 사람들, 김남국, 김의겸, 최강욱, 박범계, 추미애 등등 질식할 것 같은 기존의 정치 패러다임을 종식시켜 주십시오. 정재현님. 맞습니다. 밀림으로 밀어넣어 짠하긴 하지만 거기에 다 잡것들 천지. 네, 타자 아니야 아마 정리할 겁니다. 국민들은 벌써 신난다. 권의경님. 한동훈 발 세대 교체 폭풍. 여의도 정글 징글징글하다. 로즈레이님. 똥차는 나가고 벤츠가 들어온다. 김예찬님. 이준석은 원균, 한동훈은 이순신. 아름다운 세상님. 원균 명예훼손 마세요. 박현수님. 네, 이런 여러 가지 의견. 원균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그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